안녕하세요, 사회과부동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은 전년 대비 11만 7천 명의 인구가 줄어 5,162만 명이 되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감소세가 시작되었는데, 이 상태로 지속되면 2040년에는 5,019만 명으로 현재보다 140만 명 정도 줄고, 2050년경에는 4,735만 명으로 현재보다 430만 명 정도 줄게 됩니다. 2060년에는 4,261만 명으로 현재보다 900만 명이 줄게 되며, 그 이후로는 인구 감소세가 점점 더 심해져 1,300만 명 수준의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수준의 성공적인 국가는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세계 선진국, 강국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성장했고 지금은 어떻게 감소하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인구는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17세기 전반은 인구가 감소했으며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은 인구가 급증하였습니다. 18세기 후반 이후와 19세기는 정체와 감소기로 파악됩니다. 1890년을 계기로 인구가 급증한 까닭은 위생 상태의 개선으로 유아 사망률이 낮아지는 반면 가임기 여성 및 남성의 생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때는 대체로 6 전후 정도의 가임기 여성 출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1930년대 말을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 15에서 20% 사이를 기록하던 인구 증가세가 10% 내외로까지 꺾였습니다. 이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평균적인 소득 수준과 식량 사정이 악화되어 출산이 줄어든과 동시에 일본 제국의 인력 동원으로 발생한 인구 유출 및 청년 인구의 공백으로 출생아 수 감소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1935년경 65만 명으로 최대 수치를 찍은 이후 감소하여 1944년 무렵에는 50만 명대 초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연합국에 항복하여 광복이 이루어진 이후 1947년부터 49년 사이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60만 명대 후반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이 시작되며 6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1953년 휴전으로 전쟁이 사실상 끝나고 베이비붐 현상이 발생하여 1954년부터 1960년까지 급격한 출생아 수 증가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 가임기 여성 출산율은 구한말 수준인 연간 평균 6 이상을 기록했고, 출생아 수도 급격히 늘어 1960년에는 한 해 출생자 수가 108만 명으로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기 태어난 이들은 평균 5.2명의 형제를 두고 있을 정도로 가정에 아이가 많았습니다. 1961년부터 접어들며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 산하 제한 정책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어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가 있으며, 1966년부터는 세자녀 갖기 운동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정 가임기 여성 출산율은 1960년 6.16에서 1960년대 후반에는 5.45 내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99만 명을 기록한 1965년을 제외하면 1960년대 내내 100만 명대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86세대라고 합니다. 1971년까지는 출산율 4.5, 100만 명대 출생아 수를 유지했으며, 1974년까지는 출산율 4.0, 출생아 수 90만 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1970년대 중후반 들어 산하 제한 정책과 오일 쇼크가 겹쳐 출산율이 2명대로 빠른 속도로 내려갔습니다. 1970년대 초반생은 형제가 4에서 5명대가 많았으나 1970년대 중반생은 2에서 3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출생아 수도 1979년부터 1982년생보다 낮은 80만 명 내외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 인구들이 출산할 시기가 되어도 출생자가 좀처럼 줄지를 않자 1980년대 와서는 하나씩만 낳자고 매우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1983년에는 2.1명에 조금 미달했다가 1984년부터는 그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985년에서 1990년대 중에는 출산율이 세계 하위 10에서 22사위를 기록 1991년이 되어서야 산하 제한 정책이 중단되어 출산율이 1.7로 오르고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인구 급감과 여자들도 점점 30년대 초중반 이후에 결혼하는 추세라 2017년 이후로 인구폭이 매우 가파라졌습니다. 이마저도 40만 명대 시절과 출산율 자체가 차이가 나다 보니 2023년생 이후에 출생아 수도 많아야 27만 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외환위기 이후 2002년부터 출산율은 급락해버렸습니다. 출산율이 1.18명을 찍어 초저출산으로 돌입하자 뒤늦게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출산율은 1.1명대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2018년 1.0명이 붕괴해 0.98명을 기록했습니다. 30대 이후 성인이라면 각자 자신이 졸업한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근 입학 인원수가 몇 명인지 검색해보시면 최대 70% 넘게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몇몇 신도시의 경우 감소폭이 적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90% 이상 해당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서울 강남은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한 학년에 심하게는 20반까지 있던 학급 수가 많아봐야 6학급, 7학급이 된 것을 보면 그것을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84년 당시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인구관이 멜서스의 이론을 철저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구호가 1984년 국민 총생산으로 미국 수준의 개인소득을 올리려면 1000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일 정도로 인구 압력에 대해 무척 민감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2020년에 인구 120억을 예측하기도 했으며 국제적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강조하였습니다. 1974년 인구 컨퍼런스에서 발전은 최고의 피임약이라고 경제성장이 자연스레 저출산을 유도하리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미 1983년 출산율이 2.1명 수준으로 떨어진 이상 산하 정책을 즉각 폐지하지 않는 건 당시 정부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7년에 IMF 외환 위기까지 터져서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양산되어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빠른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뒷받침됐다면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산하 제한 정책의 실질적 폐지는 1990년이었던 만큼 대체 출산율 정도를 기록한 1983년에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03년에야 비로소 시작했습니다. 1987년 출생자 수는 62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출산 정년기에 들어서면서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2010년을 정점으로 47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내려갔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오히려 출산율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1991년에는 출산율이 1.7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0.14명 상승했지만 1993년 이후로는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또한 1990년대 중반 산하 제한 정책을 멈춘 뒤에도 계속 출산율이 감소했고 양육 시스템과 가치관이 한국과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대만, 싱가포르의 중국계도 한국급의 산하 제한은 하지 않았지만 그 출산율이 서구나 일본보다 낮고 한국과 0.1, 0.2 정도 차이 나는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2000년에는 밀리니엄 베이비라고 해서 전년 대비 출산율이 소폭 늘었으나 이듬해인 2001년에는 신생아 수 60만 명 선이 붕괴되었고 2002년에는 50만 명 선도 붕괴되면서 2002년부터는 초저출산 기준에 해당하는 출산율 1.3명 미만을 기록해 대한민국에서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05년에는 당시 최저 출산율이 1.09를 기록했고 2008년에는 1.19명, 2009년에는 1.15명으로 주저앉았습니다. 200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개인이 선택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등장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희생하기 싫어하거나 사회생활 문제에 대한 고려, 자녀 양육비와 교육 문제, 양육 환경과 인프라 등의 부담을 느끼거나 다양한 이유로 출산을 거부했습니다. 2010년에는 출산율이 전년 대비 0.08명 오른 1.23명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에는 출산율이 1.24명으로 더 올라갔고 2012년에는 출산율이 1.3명을 기록 2001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 출산율은 1.19명으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2014년 1.12명으로 다시 증가했지만 1984년생 이후 세대로 인해 가임 여성의 수가 줄어 출생아 수는 도리어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율이 증가한 해로 합계 출산율 1.24명으로 2013년, 2014년 대비 늘었습니다. 2016년은 출산율 1.172로 연초부터 출생아가 최저를 갱신하더니 12월까지 총 40만 6,24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초등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월 연초부터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11% 급감하였습니다. 출생아 수 또한 35만 7,771명을 기록하며 당초 예측했던 40만 명 붕괴가 2017년으로 무려 13년이나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2018년 통계청의 최종 합계 출산율은 0.98명, 출생아 수는 32만 6,822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도시국가를 제외한 국가 중에서 한국이 대만에 이어 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떨어진 두 번째 국가가 된 해입니다. 2019년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 2,676명이며 합계 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습니다. 40만 명대가 붕괴된 지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턱걸이하게 되었고 2020년 1월부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더니 9월 이외의 모든 달에서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7% 이상 감소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인구 감소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적응해야 할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시절에는 출산율 해결 못한다고 당시 정부를 가열하게 비판했던 민주당 측에서 2020년 연간 출산
출생아 수는 27만 5,815명, 출산율은 0.836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7만 2,337명, 사망자는 30만 5,100명으로 인구가 약 3만 명가량 자연 감소했습니다. 2017년에 출생아 40만 명 선 붕괴 이후 3년 만에 30만 명 선도 붕괴되었습니다. 2020년 4분기의 출산율이 0.75로 사상 최초로 분기별 출산율 0.7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0.72명에서 더 떨어져 0.64명이라는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 시기 4분기에는 0.58명으로 분기별 출산율 0.5명대를 기록한 최초의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2022년 출산율은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는 0.81명, 출생아 수는 26만 562명이며 인구의 자연 감소는 약 5만 7,300명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0.63명, 특히 부산 중구는 0.38명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출산율은 0.87을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7만 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2분기 출산율은 0.75를 기록하여 3분기 출산율은 0.80을 기록했고 4분기 출산율은 0.70을 기록하였고 2023년 8월 30일 확정 통계 결과 출산율은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0.78명, 소수점 세 자릿수까지는 0.778명으로 전년도보다 0.03명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24만 9,186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26만 562명 대비 약 4.4% 감소했고 이는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출산율이 0.7명대로 진입한 케이스입니다. 초산에 해당하는 출생아 수 중 첫 번째 아수가 전년 대비 5.6%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와 셋째 아 이상이 각각 16.7%, 20.5%씩 급감하여 출생아 수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보면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졌고 아이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딩크족과 1인 가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월, 4월, 5월 출생아 수가 1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02년 이후 태어난 40만 명대 세대들이 출산 연령에 진입할 때에는 출산율이 훨씬 높아져야 이전까지의 출생아 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출산율이 0.7명대,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까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갑자기 1.5 이상으로 올라와야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혼인율이 높아져도 출산율이 그에 비례해서 높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기저효과에 의한 반등 외에는 기대할 요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2월 발표한 통계 자료에선 2020년 잠정 출산율은 0.78이며 2023년 혼인 건수 출산율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7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0.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지속되면 204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는 5,019만 명으로 현재보다 140만 명 정도 줄고 2050년경에는 4,735만 명으로 줄 것이며 2100년에는 약 1,100만 명 수준의 국가로 도시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정부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현재 국민과 이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